원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공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국회 정각회 법석에 나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대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에 더욱 힘을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천태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재청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각종 종립 진선여중과 진선여고에서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계 관정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불경을 기록한 문자, 실담범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 한국실담범자연구회가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창립을 기념하는 서울 보신각 타종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원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공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국회의사당 법당에서 코로나 시대의 불자들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을 펼쳤습니다. 덕문 스님은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다며 내 마음을 잘 살펴서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협의회 회장이자 제10교구본사 화엄사 주지인 덕문 스님이 국회 정각선언 법석에 앉았습니다. 국회 정각회 7월 정기법회에서 스님은 코로나 시대의 불자들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지금 현재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 원효 큰 스님의 화쟁 사상, 특히 우리가 논정을 통해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에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그 사상이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입니다. 법회에는 국회 정각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명예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불자 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출가 수행자들이 2판과 4판의 구분을 뛰어넘듯 불자들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국민 모두의 행복이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몸뚱아리에서 이 몸을 쏙 빼고는 뭐가 남습니까? 마음만 남지요. 다른 말로 우리는 그 귀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 어딘가에 존재해서 나를 조종하고 나를 이리 가게 하고 저리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고 삶을 살게 하는 그 무언가,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덕문 스님은 남들을 향해 웃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비행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웃어주기만 해도 성격과 인격, 운명이 바뀐다며 세상은 일체 유심조, 즉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비합니다. 자비합시다. 자비심을 일으키세요. 자비행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내 자신한테는 자비할 줄 몰라도 더불어서 같이 자비하지는 않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대표해 이원욱 정각회장은 국회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참모습을 지니는 데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국회가 아직 개원을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께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오늘 정각회 회원들이 보다 더 중심이 되어서 빨리 여야가 협상을 해서 국회가 개원돼서 민생 입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문 스님은 여야 의원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각자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 하루빨리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박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강대국들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세계 경제와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갈 길을 지도해주면 잘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계 조언을 경청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진 장관의 원행 스님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과 기획실장 법원 스님, 사회부장 원경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천태문화 발전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어제 단양 구인사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불교 천태중앙박물관은 2012년 준공해 다양한 천태문화와 유물을 관리하고 있다며 천태문화와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또 천태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갖고서 어떻게 안에 내공을 채워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마 천장께서 무한한 그 자문을 좀 해주시고 또 그것이 종교로 말하면 불교가 발전되는 것이고. 이에 최응천 청장은 천태종이 보유한 문화재를 현장에서 보고 싶어 구인사를 방문하게 됐다며 천태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이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마음이 놓인다고 화답했습니다. 최응천 청장은 무원 스님과의 환담 후 불교 천태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해 성혜 스님과 윤효철 학예연구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최 청장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국보 제257호 초조본 대방광불 화엄경 주본 권제 29와 보물 제964호 대방광불 화엄경소 권 41을 친견했습니다. 최 청장의 무원 스님 예방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갈수 스님과 교육부장 성혜 스님, 김종승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과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진각종 종립 진선여중과 진선여고에서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계 관정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학생들은 5개를 수지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완화로 진각종 종립 진선여고 내 행원 시민당에서 만 3년 만에 재개된 수계법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서원하는 학생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교수와 사리로 법석에 선 정법정사는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되고 바른 삶의 주인이 되고자 스스로 약속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마땅히 참되고 바른 삶을 위해 스스로 약속하는 이 자리의 맹세를 영원히 잊지 않고 항상 세상의 주인공으로서의 서원을 일으켜 청정계의 뜻을 바랄지니라. 이어진 관정의식. 갈마사리로 나선 서울교구청장 신혜정사가 한 명 한 명의 손목에 단주를 채워주고 뒤이어 전개아사리를 맡은 진선여중고 정교실장 능원정사가 수계자의 이마에 금강수를 뿌립니다. 이 과정을 거쳐 수계 학생들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생각과 진실한 말을 늘 마음속에 품으며 실천하는 참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정대한 채 친구들과 마주보고 인사하면서 수계의식이 마무리되자 학생들은 5개의 내용을 거듭 되새기며 저마다의 다짐도 해봅니다. 오늘 5개의 내용을 쫙 들으면서 세 번째 내용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요즘 입시를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덜해졌던 것 같은데 다시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되짚으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예뻐가지고 이름이
뜻도 막 꽃을 피운다 이런 거여서 너무 기분 좋았고 진짜 저도 이름 받은 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관정 수계를 받기 위해 회관을 찾은 학부모들도 자녀가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설계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롭고 바르고 또 현명한 미래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부러 휴가를 내고 나왔어요. 진선여중고 정교실장 능원정사는 코로나 사태를 딛고 열리는 청소년 수계법회라 더욱 뜻깊다며 나아가 결국 진호국가불사로 열매를 맺길 기원했습니다. 만 3년 만에 열리는 청소년 수계법회인데요. 그러니까 더욱더 의미가 깊고 아주 한이스러운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인공다운 그 삶을 살기를 또 소원하고요. 또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인격 완성,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진각종에서 추구하는 진호국가 불사로 이렇게 이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자발적으로 나선 학생들을 위해 인원수에 상관없는 수계법회로 답을 해온 진성여 중고등학교의 노력은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임 군승들에게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전법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55기 군승 신고식에서 포교가 곧 수행임을 잊지 말고 각 근무지에서 최선을 다해 전법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행 스님은 17사단 군복무 당시 군법사였던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과의 인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회고하며 장병들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군승은 모두 7명으로 육군 5명, 해군 1명, 공군 1명이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임관을 했고 이들은 전후방 각지 군부대에서 군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고대 인도에서 불경을 기록한 문자, 실담범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 한국실담범자연구회가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창립을 기념하는 서울 보신각 타종에도 나서면서 부처님 법음을 널리 전하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창립 기념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평일 정오, 새해를 맞는 순간이 아닌데도 서울 보신각 범종 소리가 도심에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법음을 종소리에 담은 이들은 한국실담범자연구회의 스님들. 고대 인도에서 불경을 기록했던 문자, 실담범자를 연구하는 전문단체 창립을 기념하며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례적인 타종식을 펼쳤습니다. 한국실담범자연구회는 국내 실담학의 권위자 법헌 스님을 주축으로 한 모임.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창립 법회를 봉행해 본격적인 실담자 연구, 복원과 작품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접하고 있는 게 뭐를 접하고 있냐 그러면은 실담자를 접하고 있습니다. 뭐를 접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천수경 천나디가 뭐냐면 정구업진언입니다. 정구업진언인데 정구업진언을 우리는 숱하게 하면서도 정구업진언 자체를 그냥 모르고 음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원전 3세기 인도 통일 왕조를 이룬 아쇼카 대왕 당시 불경 기록에 사용된 실담자는 산스크리트어의 모체로 8만 대장경에 수록된 진언과 대다라니, 주문 등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을 통해 불교가 전래되면서 한문 음가가 대중화됐지만 실담자는 곧 부처님 가르침의 원문이라는 점에서 귀하게 여겨집니다. 실담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깊어지기를 바라며 실담 문자가 단순히 회화적인 묘소를 넘어 진언의 본래 의미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립법회와 함께 진행된 전시회에선
연구회 회원들의 다양한 실담범자 작품들이 벽에 걸렸습니다. 귀여운 동자승의 피리에서 또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는 모습을 동화 속 사파처럼 표현한 그림과 실담자가 한데 어우러지거나 실담자를 중심으로 우주 범계가 펼쳐지는 법헌 스님의 만다라 작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언이나 다란이경 등 사경을 통해 붉은 세계의 실담범자 그 자체에 담긴 기운을 드러내는 회원들의 범언 문자 작품들도 대거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진언들이 우리에게 속해져 있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덤을 우리 불자들에게 포교하고 또 좋은 인연을 맺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담범자 연구회 창립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르침의 본질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길을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소속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조계사 일주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징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서강호 준비위 사무국장 등 5명은 부처님 법의 힘을 빌려 현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계사 일주문에서 우정총구까지 왕복으로 삼보일배를 펼쳤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이 종립학교인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내일 오후 2시 의정부 광동중고등학교 운학관에서 제12대 이사장 초격 스님 취임식과 11대 이사장 일면 스님 이임식을 개최합니다. 초격 스님은 지난 4월 29일 남양주 광동고에서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제11대 이사장 일면 스님에 이어 제12대 이사장으로 추대됐고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간입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운어 스님의 원력으로 1946년 광동 초급중학교 설립과 함께 탄생했고 현재 남양주 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 광동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동학원은 지난 1948년 제1회 졸업생 21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인과 함께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크고 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은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북 진안 마이산 쌍봉사가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정을 나누는 흥겨운 자리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귀에 익은 대중가요 리듬에 맞춰 흥겨운 한마당 춤판이 펼쳐집니다. 흥의 개운이는 자리를 박차고 무대에 올라 어깨춤을 추고 자리에 앉은 이들은 손뼉을 치며 흥을 돋굽니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느끼며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의 불편함도 없습니다. 전북 시각장애인연합회 진안군 주회가 주관하고 진안군과 마이산 쌍봉사가 후원한 경로문화행사가 지난 12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또 재유행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회원님들 더욱 건강에 힘쓰시고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한 마스크 벗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담소도 나눠주시고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시고 또한 뒤 2부 시간에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경로문화행사는 지원금 전달과 함께 격려사, 축사, 노래자랑과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춘성 진앙군수는 인사말과 함께 점심 배식 도우미로 나서며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도 우리 진안 국민들이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우리 진안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그런 지원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봉사는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청각장애인 30명을 초청해 족욕 체험과 삼겹살 파티를 열어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7일 쌍봉사에서 열린 사랑나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 너무 표정들도 밝으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봉사해 주시는 저희 또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생겨서 우리 청각장애인분들이랑 많은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취약계층, 특히 시각과 청각, 지체장애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온 쌍봉사는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보살행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마음 돌봄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 사찰과 단체 12곳에서 모두 30회에 걸쳐 2022 청소년 마음 등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청소년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명상과 대화의 시간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법을 익히고 나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202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사망 원인 가운데 극단적 선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으로 청소년들에게 정서 안정과 마음 돌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프로그램의 참여가 아이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